자, 1번 주제는요. 인생은 장화성처럼. 와, 진짜 제가 오늘 점심을요. 제가 아끼는 후배하고 같이 했는데 장화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화성처럼 도대체 중국 대사 장화성은 우한 폐렴이 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자, 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향님, 아유, 제가 애를 쓰기는요, 진짜 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계십니다. 자, 이상우님께서, You are amazing. 네, 이상우님이 amazing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우님 말씀대로, 슈퍼챗, 방송을 위해서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형편 어려우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이클바님, 네, 저녁 준비하시면서 주방에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쁩니다.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 목소리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한국진님, 김윤영님, 네, 셀라비님, 네, JYU님, 네, 성유모님.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우한 폐렴이 맨 처음에 이제 문재인이 그랬죠.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 호들갑 떠지 말라.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확진자가 여러분 1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 뭐 진단 시약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상황이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우한 폐렴을 퇴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늦은 거지요. 그래서 중국 자본의 힘이 WHO에도 정말 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에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이 확진자 11명 가운데서요. 처음으로 제3차 감염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면은 뭐 박쥐의 말하자면 식용 박쥐의 균에서 혹은 그 우한에 있는 연구소, 이 뭐 조류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균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퍼져가지고 누구한테서 이 숙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발원지와 확진자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3차 감염자가 포함됐다는 건 뭐냐? 즉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요 2차 감염자한테서 그 감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3차 감염자까지 나왔다는 것은 진짜 감기처럼 이제 급속도로 아주 그냥 급수적으로 확 퍼진다는 걸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만 이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5명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확진자로 나타났어요. 이 중에서 2명이 즉 제3차 감염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손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스크가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한테 쓸어 가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에서도 분명히 보내준다고 했는데 품절됐다고 막 환불해준다고 하고요. 지금 뭐 그 굉장히 이렇게 방진 마스크 급여 오르는 거는 한 개당 10,000원이어서 1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는 뭐 2배, 3배로 막 뛰고 있고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마스크 200만 장인가 실어가지고 중국에 보내는데 저도 인도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그동안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뭐 이렇게까지 안달을 내면서 애달퍼 하면서 이렇게 보낼 게 뭐가 있나. 비행기도 제대로 띄워주지도 않고 일본은 벌써요 오늘 3번째로 500명 넘게 일본 교민들을 일본인들을 쫙 이렇게 수송을 했습니다. 참 대접은 대접대로 정말 푸대접을 받으면서 중국에다가는 이렇게 조공하듯이 마스크 받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자주 독립주의자가 아니라 종북주의자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자, 이 여러 가지를 볼 때 방금 저도 CNN 또 NHK 그 뉴스 이렇게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통제가 불능한 상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아주 이 비상도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사람 많이 모이는데 대형 병원 가지 마시고요.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비싼 마스크가 안 되면은 싼 마스크라도 2개라도 겹쳐 쓰고, 일단 다른 사람이 기침이라든가 이런 걸 막는 역할이고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알아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우한 사태를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요. 의협에서 중국 사람들 입국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운항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협에서 첫 번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대깨문하고 달좀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저 최대집 의협 회장이란 사람이 말을 하자면은 일베라서, 즉 보수라서, 일베라서 저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말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막 불안을 붙이고 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의협에서 다시 2번째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적기의 중국 운항 제한할 필요 있다. 동네 의원들은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몇몇 의원의 경우는 폐쇄할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의협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상사태를 WHO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감염 전문가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격리하고 막고, 또 중국에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새 학기에 들어오는 거, 이것도 당분간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리송님께서는 최소한 국내 마스크 물량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일단 우리 국민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세계에서 4번째로 우한에서 입국자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부터 살려야 되는데, 참 뭐 일본보다 한 발 늦었다고 그걸 애통해 하면서 마스크 그렇게 갖다 바치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그리고요, 우리 교민들한테 하는 이 푸대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메탈리카님께서 영화 컨테이전을 꼭 보십시오. 우한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영화인데 정말 볼만합니다. 네, 컨테이전, 그 뭐 정말 전염되고 오염되고 이런 상황인데, 메탈리카 님 말씀대로 저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맘님 아주 전문가신데요. 닥쳤던 대깨문 지붕 쳐다보며 우한폐렴 걸린 거 후회할 듯. 아유, 하여튼 뭐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닌데 대깨문들이 이거를 정치의 문제, 진영의 문제로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조차도 이 우리 문프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을 이게 일베라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건강과 우리 생명의 안전 문제, 이게 뭐 좌우가 어디 있겠으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지무지 싫어하는 그 피플이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저한테 마스크 빌려달라고 하면은 좌우불문하고 제가 정말 주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좌우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다. 우한 폐렴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우파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거기다가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짜뉴스 이런 거 엄벌하겠다 이러면서 아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협박을 하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죠. 저는 어저께요, 임종석이가 검찰에 나가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뭐 반듯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정말 먹는 게 올라왔고, 저런 오만 불손, 전 반드시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하는데, 뭐 그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좌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장하성이란 사람, 중국 대사인데요. 여러분, 우한 폐렴 이후에 장하성의 즈자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장하성 어디 갔니? 꼭꼭 숨지 말고 어디서 뭐 하니? 이러는데, 일단 장하성이라는 이 대사,
듣는 얘기에 들으면 노영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된 노영민은요, 중국 대사할 때요, 일단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는 뭐 관시라고 해서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전문적인 외교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노영민이는 왕따가 완전히 돼가지고 기껏해야 문재인 부부 왔을 때 같이 아침이나 혼밥을 같이 하고, 이게 뭡니까? 중국 대사하고 문재인하고 아침을 그래 같이 먹고,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제가 창피해서 지금도 뜨거운데요. 이러면서 기껏 한 게 뭐 교민회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 이제 교포들 이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요, 같이 그냥 한국말로 이제 소통하고 즐겁게 그냥 맨날 파티나 하고 뭐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하성 이 대사는요, 교민도 잘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베이징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장하성 대사가 도대체 뭘 하냐, 무슨 예를 들면요, 이제 뭐 테이프 끊는 거라든가 뭐 기념식 이런 거 할 때 뺏고 멀고 나물고 그냥 허허허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런 활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일 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요, 우한을 가든지 베이징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띄우는 문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하고도 이 말하자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비행기를 띄운다고 했다가 중국 사람이 우리 사람 그런 거 싫어해, 밤에 띄워, 눈에 안 띄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밤에 띄운 거예요. 그것도 인원도요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도라면요 대사 불러 드려야 돼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 제가 이렇게 가봤습니다마는 관저 아주 여러분 호화관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대사관이라든가 대사관저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베이징이나 샹하이에 아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값이 막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재산이긴 좋은데, 거기에 채우고 맨날 파티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장하성 대사가 개인적인 손님을 참 많이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손님하고 아주 좋은 포도주 까면서 진짜 중국 대사 오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장하성처럼이죠. 대학 교수 하면서 참여연대 하면서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정말 뭐 하나 땀을 흘리고 애가 달아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실장을 해서도 그렇게 정말 우리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나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었다. 아마도 이 장하성 대사라는 사람, 이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무지개 쫓는 할배로 지금 노닥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냥 관저에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그냥 보고서나 읽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면은 지금 외교관들이 잘 뛰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혹시라도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우한 폐렴이나 이런 데 걸릴까봐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막 늘어났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장하성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장하성 대사는요, 일단은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아직 국정감사할 때 멀었지만은 이번 우한 폐렴 때의 장하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7시간 다 뭐 밝히라 이랬는데 다 밝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하성 대사를 아는 분들이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꽁꽁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하성을 잘 아는 분들이 인생은 장하성처럼, 인생은 장하성처럼. 진짜 중국 대사 간 뒤에 완전 정말 소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하성한테 오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완전히 무소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뻔뻔함. 그러면서 우리 세금으로 돈 많이 받고 호의호식하고,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무능한 사람을, 중국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을 중국 대사로 보내는 이 문재인의 인사. 이번에 우한 폐렴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제2의 패스트라고 하는데 중국 대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대사가 무능하면은 대통령이라도 우한으로 전 세계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심님께서 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다고, 네. 자, 덕후더님, 김인영님, 더불어 감염당. 네, SY 팡님께서 주사파는 절대로 북한에 안 가고 남한을 붕괴시켜 그들만의 공산국가를 건립시킬 겁니다. 정짱구님, 장하성이 소주성 하더니 중국까지 가서 나라 말아먹고 있네. 그것도 맞네요. 저희가 그때 그러지 않아도 정짱구님 말씀대로 이 장하성이 중국 대사가 됐다 하니까 저희 이제 여옥대첩 친구분들이 뭐라 했냐면 가서 소주성으로 거기나 좀 말아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하성이 가는 즉시 중국 경제도 맥을 못 칠 거다 하는데 와, 어떻게 우한 폐렴까지 해갖고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딱 등극을 하고 나니까 이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요 3차 감염자까지 2명이나 나오고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경민님께서는 숨어서 장하성은 주식할 거예요. 자, 낸시 린님 뭐 하고 있대요? 네. 자,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님께서 아산 진천 주민들 갑자기 태도 돌변한 것도 이상하고 기사마다 눈물 난다는 둥 아산 주민 멋지다는 둥 분위기가 영 이상해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언론을 갖고 지금 이 문바와 달좀들이 막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 진천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갖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박바들이 들어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산 진천에서 정말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왜? 천안에서 아산 진천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분명히 내놓고 있질 않은 거예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나 정책은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천안에서 그 천안의 국회의원들 자기네 여당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있는 진천하고 아산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손바닥인데 그렇게 해놓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스타크래프트님처럼 마구 이제 돌린 겁니다. 지금 뭐 킹크랩 아니라 말하자면 퀸크랩까지 다 돌려서 이 달좀들과 문바들이 저는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그 교민들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봐줘야죠. 왜냐면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또 열이 있는 국민들이라도 저는 다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 게 국가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 엎어지면서 거기에 박사모들 그 태극기 부대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앞자락을 까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이 의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즉 교민들이 아산하고 진천에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박사모 박바들이다 이러면서 막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사진을 막 크게 확대하면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다 뭐 우리가 뭐 교민이다 뭐 이래 가면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교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인데요. 저는 정말 열이 난 우리 교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수송해 오지 못하는 게 국가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몰아치는 쟤네들의 저 시커멓고 야비하고 파렴치하고 음흉한 속내가 너무너무 살떨리게 싫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자, 교민들 데려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죠?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이 벤틀리님 말씀대로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뭐 가짜뉴스 엄단한다? 뭐 이래 가면서요. 네. 그러더니 가짜뉴스는 누가 퍼뜨렸습니까? 이해찬이가 퍼뜨렸잖아요. 뭐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직원이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 보건소 직원이 우한 폐렴 걸리면 그게 뭐 당연한 거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직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내려온 가짜 뉴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보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닮아서 이 사람도 치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갑자기 보건소 직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해찬부터 엄벌에 처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